아지랑이 피어오르는 1970년의 어느 봄날, 밭고랑 사이로 매캐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입술에 서걱거리며 씹힙니다. 꽃가루 대신 흙가루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젊은 날의 어머니, 그 비릿한 흙내음이 오늘따라 유독 짙게 느껴집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느라 분칠 한번 못 해본 그 고운 얼굴이 왜 그리도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야 했는지, 이제야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 속에서 자식은 차마 몰랐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진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봄을 통째로 흙먼지 속에 묻어버린 한 여인의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서글픈 고백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어머니의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코티분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내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저렇게 깊었던가, 이마의 결이 저렇게 거칠었던가, 찬찬히 들여다보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자주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던 그 얼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던 그 얼굴, 연지 한번 찍어본 적 없이 뙤약볕만 받으며 살아가던 그 얼굴이 어느새 내 얼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70평생 제 얼굴만 들여다보았는데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안에서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분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코티분이 든 작은 통이 경대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는 시집 오던 날 연지를 찍으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데 나는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만큼 당연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엄마는 25에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시집 오기 전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알 수 없지만 눈이 컸습니다. 코가 반듯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곱다고 했다던 그 얼굴이 흑백의 입자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이 어쩌다 흙먼지 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어쩌다 내 거울 속에서 이렇게 주름져 나타난 것인지,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 생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빗물이 마른 땅을 적실 때 나는 냄새, 흙이 숨을 내쉬는 그 냄새가 나면 엄마가 납니다. 무릎을 꿇고 밭고랑에 모종을 심으시던 엄마가, 비가 와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던 엄마가, 젖은 흙 위에서도 호미를 놓지 않으시던 그 손이 납니다. 나는 그 손을 곱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분첩을 다시 집어들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엄마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묻는 것도 없고 탓하는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는 가장 무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처음 알아본 날 나는 50년 전의 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의 청춘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던 그 1970년의 봄으로. 1970년 봄은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만큼 쩍쩍 벌어진 틈 사이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아지랑이가 밭고랑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어도 등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밭고랑 한가운데 엄마가 있었습니다.
25의 엄마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무명 적삼이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무신은 이미 흙으로 뒤덮여 본래 색을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반쯤 굽힌 채 호미를 쥐고 박고랑과 박고랑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으셨습니다. 닦을 손이 없으셨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는 것으로 시작해서 된장을 풀고 나물을 무치고 아버지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소죽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밭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지어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빨래를 다듬고 바느질감을 집어들다 그 자리에서 잠드셨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절 달력에는 엄마 이름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농촌 여자들에게 봄꽃 구경이란 없었습니다. 장에 나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읍내 구경은 제삿날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이가 아파 약을 사러 갈 때뿐이었습니다. 단오날, 추석날에도 여자들의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부엌에서 들으셨습니다. 아궁이 연기를 마시면서 엄마는 예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에서 유기 그릇을 보시면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했습니다.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여다보셨습니다. 봄에 진달래가 피면 잠깐 걸음을 멈추셨답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돌아서셨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조금 더 보셨다고. 그것을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 엄마의 얼굴에 코티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연지도 없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찍은 연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화장이라는 것은 엄마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흙먼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나가도 오전이 지나면 얼굴에 흙이 앉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화장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봄에는 흙먼지가 더 깊이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박고랑의 흙이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숙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트고 눈가가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은 겨울이 아니어도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밭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밭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봄의 흙먼지가 엄마의 청춘이었습니다. 그 청춘 위에 내가 또 하나의 먼지를 얹은 날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내가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지워버린 그 여름날이었습니다.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과 친구 둘이 고향에 따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창밖을 보던 친구 하나가 공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해야 하는지 그냥 웃어야 하는지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엄마가 보였습니다. 밭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흙 묻은 앞치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뽑아 올린 풀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걸음이 빨라지셨습니다. 나는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10걸음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못 들은 것처럼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산 이름을 설명하는 척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다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걸음소리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한 번만 돌아보았더라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뒤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무신을 마당에서 벗으셨습니다. 손을 수도에서 씻으셨습니다. 방문은 열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 동선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스며드셨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부침개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오이무침, 가지볶음, 전부 그날 아침 밭에서 따온 것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상을 차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엄마가 어디 계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었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였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내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에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을 지나치다 안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가스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뭔가를 데우고 계셨습니다. 혼자 드실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밥을 드셨는지, 언제 드셨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그 침묵이 무엇을 삼키고 있었는지 나는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 세 글자, 볼펜으로 반듯하게 쓰인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읽으면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셨던 분이 서류 위에서는 박순례였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계실 때 불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는 언제나 엄마였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서 위에 박순례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 이름이 살면서 한 번도 따뜻하게 불린 적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결혼 전에 아주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은 언제나 부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궁이 앞이었고, 점심이면 찬장 앞이었고, 저녁이면 설거지통 앞이었습니다. 그 등이 나를 향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드물었습니다. 아플 때 이마에 손을 얹어주시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도시락을 건네주시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엄마의 등이었습니다. 부엌 쪽을 향한 굽은 등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굽으셨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사진 속 엄마는 허리가 곧으셨습니다. 그 허리가 굽은 것이 몇 살 때였는지, 무슨 일이 가장 힘드셨는지, 어느 해 겨울이 가장 고달프셨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이었습니다. 굽은 것도 거친 것도 다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프다는 말씀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도 밭에 나가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다가도 누가 부르면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우신 것인지, 시간을 낼 수 없으신 것인지, 진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참 편리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1983년 그 여름 이후로도 나는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부엌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상을 차리셨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한 그 일을,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신 엄마를 두고 먼저 들어간 그 일을 엄마는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기억하셨을 겁니다. 다만 꺼내지 않으신 것이겠지요. 박술래라는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울지 않고 탓하지 않고 부엌을 향한 등으로만 살아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망신고서 한 장 위에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접어봉투에 넣으면서 그제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불러보았습니다. 박순례. 엄마. 너무 늦은 호명이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장롱 서랍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마가 평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방은 작았습니다. 평생 그 방에 사셨는데 당신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롱 하나, 경대 하나, 낡은 반지꼬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절에 입으시던 한복 한 벌, 검정 치마 두 벌, 무명 적삼 몇 장.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아버지 제삿날 쓰시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실구리와 바늘쌈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 신문지에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신문지가 여러 겹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겹씩 벗겼습니다. 신문지가 오래되어 손끝에서 부스러졌습니다. 날짜를 보니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것을 싸두신 것이 그 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겹을 벗기자 작은 것이 나왔습니다. 연분홍빛 연지였습니다. 납작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뚜껑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열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에 굳어버린 연지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연분홍이었을 색은 거의 발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솔로 건드려도 가루 하나 잃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학 첫 해, 첫 학기 것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연지 뚜껑 안쪽에 내 등록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것을 왜 여기 넣어두신 걸까요? 영수증 뒷면을 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지 않고 더듬더듬한 배움이 짧았던 손의 글씨였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날 나도 이거 한번 발라보고 싶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더 쓰지 않으셨습니다. 더 쓰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그 한 줄 안에 다 있었으니까요. 내가 대학 가던 날 엄마는 연지 하나를 꺼내 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딸이 서울로 떠나는 날 당신도 한 번쯤 고운 것을 바르고 배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하셨습니다. 왜 못 바르셨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혀 있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밭일을 하고 들어오신 손으로 흙먼지 앉은 얼굴로 감히 이것을 바를 수 없으셨겠지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겠지요. 아니면 바를 시간도 바를 자리도 없다고 느끼셨겠지요. 그래서 그냥 싸두셨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싸서 서랍 안쪽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연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도, 그것을 한 번도 바르지 못하셨다는 것도, 내가 대학 가던 날 엄마가 무슨 마음이셨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나는 서울행 버스에 올라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연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데 엄마는 왜 이것 하나를 평생 바르지 못하셨을까요? 손바닥 위에 연분홍이 눈에 번졌습니다. 엄마는 여자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시간을, 여자의 자격을 전부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50년치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소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던 소리들이, 마당에서 나던 소리들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지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날 나도 이거 한번 발라보고 싶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젖어서였습니다. 닦았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또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엄마가 이 연지를 손에 쥐고 바를까 말까 망설이시던 그 아침, 나는 서울 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새 공책 냄새를 맡으며 기숙사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얼굴로 배웅을 나오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 손을 흔드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앞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1983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엄마가 부르셨을 때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분명히 들렸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친구들 눈에 띄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흙먼지가 싫었습니다. 그 흙먼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흙먼지가 나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밭고랑에 흘린 땀이 나였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난 피가 나였습니다. 연지 하나 바르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신 그 마음이 전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을까요? 왜 그 손을 한 번도 곱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엌 쪽 등만 보면서 단 한 번도 이쪽으로 돌아오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괜찮냐고, 힘드시냐고, 뭐가 드시고 싶냐고 그 쉬운 말들을 끝내드리지 못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서, 어색해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엄마는 늘 거기 계시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연지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연분홍이 손바닥 위에서 번지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우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살아계실 때 드렸어야 할 말이 텅 빈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들으실 분이 안 계신 방에서 그래도 전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닿지 않더라도 엄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은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형제들이 모였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찍자고 하면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날은 억지로 안 치다시피 찍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약간 어색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활짝 웃지 못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활짝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얼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굳어버린 그것을 꺼내왔습니다. 작은 솔로 살살 건드렸습니다. 굳은 표면이 조금씩 부스러졌습니다. 연분홍 가루가 일었습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계실 때 앉았어야 할 자리에 가시고 나서야 앉았습니다. 그게 저의 평생 버릇이었습니다. 늦게 알고, 늦게 오고, 늦게 말하는. 엄마는 여자이고 싶으셨습니다. 연지 뚜껑 안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날 고운 것을 한번 바르고 싶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서랍 안에서 굳어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박술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봄이 있었다는 것도, 그 봄이 흙먼지 속에서 사라져갔다는 것도 다 몰랐습니다. 엄마가 마을 어귀에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정확히는 그 목소리가 끊어지던 순간이 들립니다. 두 번째 부름이 오지 않던 그 정막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혼자 걸음을 돌리셨겠지요. 아무 말 없이, 서운하다는 말도 섭섭하다는 말도 없이. 그게 엄마의 평생이었습니다. 혼자 삼키셨습니다. 혼자 접으셨습니다. 서랍 안에 넣으셨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싸서 아무도 열어보지 않을 곳에.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말을 살아계실 때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실 수 없어도, 닿지 않아도, 이 말이 50년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진 속 엄마의 어색한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봄날 뙤약볕 아래서 혼자 버티셨던 것. 연지 하나 바르지 못하고 딸을 보내셨던 것. 이름 대신 누군가의 엄마로만 사셨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서는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가고 싶은데 가세요. 봄꽃 구경도 하시고 고운 것도 바르시고 박술래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사세요. 연지소를 사진 액자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바르지 못한 그 연분홍이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굳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봄을 사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이미 떠나보내신 어머니, 그분의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 있습니까?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것들이 신문지에 쌓인 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흙먼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비린내가 난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루하다고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부끄럽다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흙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그 흙먼지 덕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운 것을 바를 수 있었던 것이 누군가 바르지 못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공통된 빚입니다.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는 이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려 해도 받으실 손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 어딘가에 계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 몫의 밥을 먼저 덜어내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아직 불러드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여쭤보십시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밥 드셨냐고, 어디 아프신 데 없냐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는 것으로도 됩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불려온 그 이름, 본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불러드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십 년 서랍 속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숨을 쉴 것입니다. 엄마의 연지는 끝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를 수 있습니다. 아직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의 흙먼지를 오래 외면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